반갑습니다. 실전창호입니다. 지난 영상까지 제가 유리나 창호 평수 내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는 일반 그 창호 공사의 견적이 어떻게 나오고 견적을 어떻게 내는지, 이 견적 내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견적 내는 법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샤시 견적이라고, 창호 견적이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샤시 대금, 샤시 비용이 있을 겁니다. 샤시 비용과 그 다음 이제 이 시공비, 이렇게 두 가지로 합쳐져서 이제 샤시 공사, 창호 공사의 비용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한 번만에 알기 위해서 내용을 다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 샤시 대금 같은 경우만, 시공비는 제가 따로 한 번 더, 우리 한국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공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샤시 대금 같은 경우에 뭐 샤시를 하면은 어떤 우리가 창과 어떤 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창과 문이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 많이 세분화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혹시 내용이 좀 부실할까 싶어서 오늘은 제가 조금 이렇게 순서를 메모를 조금 해왔습니다. 일단 창과 문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이라는 것은 이렇게 틀이 있고 안에 이렇게 문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문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샤시 대금은 여기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샤시 대금은 이 틀과 문은 플라스틱 사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별로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질 않습니다. 뭐 나봐야 아주 미세하고 뭐 공사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의 차이밖에는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흰색일 경우가 있고 유색 컬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흰색 같은 경우가 기본으로 사출이 돼 나옵니다. 샤시는. 거기다가 이제 공장에서 유색 뭐 랩핑지가 이제 전기 압착식으로 부착이 돼서 나오니까 당연히 유색 컬러가 흰색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틀에도 랩핑이 돼야 되고 문짝에도 랩핑이 돼야 되고 옆에 날개 MC라는 부분에서 다 랩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색일 경우가 백색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이제 흑색, 검은색 같은 경우 컬러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같은 색이 흰색하고는 다르지만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색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만, 내부 전용의 랩핑지가 붙습니다. 하지만 흑색일 경우는 바깥에 흑색일 경우에 이 랩핑지는 외부 전용이기 때문에 어떤 열과 외부 기타 악조건에 어떤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랩핑지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서 이 흑색일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창을 하실 때는 일단 뭐 내가 원하는 유색인지 또는 흰색인지 뭐 이런 색상을 먼저 정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창의 종류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가정에 이중창이라는 것이 있고 뭐 단창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발코니 전용이라든지 뭐 베란다 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정창 뭐 픽스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중창에도 뭐 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창이, 일반 이중창이 있을 수 있고 발코니 전용으로 또 이중창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발코니는 외부에 하나만 해서 이제 큰 무겁고 두꺼운 자재를 써서 하나만 했는데 요즘은 그거보다 더 이제 뭐 단열이나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발코니 전용 이중창을 쓰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이중창에도 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이중창이나 이런 데 쓰는 자재입니다. 자재인데 이것이 일반 이중창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 이유는 유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창에 단창이나 이중창에 기존 이때까지 얼마 전까지 썼던 것들은 16T 정도까지를 보통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문짝에 유리를 좀 더 두껍게 넣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리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문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유리를 잡아주는 GB, 일본 말로는 오사이라고 그럽니다. 이 GB가 요 안에 공간이 한 5mm 정도가 들어가면 조금의 유격이 있고 한 7mm 정도 유격이 남습니다. 요것은 유리를 잡아주려니까 이제 요 안에 요 공간 안에 유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공간 안에 유리가 들어가자니 얇은 유리는 이렇게 두꺼운 GV를 써야 되고 좀 두꺼운 유리는 이렇게 또 조금 더 얇은 GV를 써서 16mm, 16T까지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22T, 24T를 쓰고 싶을 때 이 문각군이 이게 좁아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넓은 이 앞면은 넓이가 똑같은데 요 두께가 조금 달라지는, 그래서 유리를 더 두껍게 넣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이중창도 뭐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22T, 24T까지 쓸 수 있는 창문 자재를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달라지면 자재가 종류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 거보다는 조금 더 비쌀 것이고, 또 발코니 전용 이중창은 또 일반 이중창보다는 또 가격이 좀 더 상승이 되겠죠. 자재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일반 단창이 있고 발코니 전용 창이 있고 픽스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저희들한테 그런 손님들이 간혹 많이 오시는데요. 우리 집 아파트가 뭐 30 몇 평인데 뭐 20 몇 평인데 창호공사를 하면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이런 질문들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견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건 언제적인 한 10여 년 전에 이 자재 종류가 다양하지 못했을 때 막 그냥 단창이나 이중창 단순하게 이렇게 나올 때고, 유리도 그렇게 다양하지 못했을 때는 근사치가 28평, 뭐 24평, 32평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충 얼마. 그렇지만 업체에서는 절대 손해보는 가격을 말을 하질 않죠. 일단은 그렇게 불렀다가 가격이 더 높아지면 소비자가 좋아하질 않으니까 여유 있는 금액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몇 평이면 얼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그게 되질 않습니다. 서로 간에 이 가격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발코니 같은 경우가 이렇게 3,500 뭐 이렇게 이제 넓이가 넓고 높이가 한 2,300 뭐 이렇게 된다고 치면, 우리 집은 대충 키가 요만한데, 대충 넓이가 요만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것은 절대로 가격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리는 30cm, 30cm를 한 평이라고 계산한다. 창호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30cm, 30cm 때문에 키가 조금만, 이만큼만 차이 나도 3,500까지 하면 몇 평이 달라집니다. 그럼 유리 가격이 그만큼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만큼만 높아져도 평수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의 견적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한 견적을 내시려면은 일단은 샤시가 먼저 정해야 되겠죠. 색이 있는 건지 흰색인지 백색과의 유색 자체를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중창인지 단창인지 창의 뭐 종류, 발코니면 발코니, 이렇게 창의 종류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치수, 그냥 틀의 끝에서 끝까지, 높이 틀의 끝까지 대충 정확하지가 않아도 됩니다. 요 가치수를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넣고 싶은 유리의 종류, 예를 들어서 뭐 이중창 같은 경우에 외부에 보통 16T를 넣고 안에는 5T를 넣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들 많이 넣고 계시고, 근데 여기서 조금 단열 효과나 내가 소음이라든지 차단해 보고 싶다, 16T, 16T 이렇게 넣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또 단열 효과를 해서 저번 말씀드린 대로 뭐 로이, 뭐 아르곤 가스,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OT의 OT에서 16T로 바뀌고, 또 16T OT에서 16T, 16T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유리 가격이 자꾸 상승하니까
결론적으로 샤시 가격은 틀에 가로 세로 정해서 한 틀에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되질 않는다는 얘기죠. 세부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이만큼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색이냐 뭐 흰색이냐 백색 유색이냐에 따라서 그걸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중창 단창, 당연히 단창은 이중창보다 가격이 쌀 수밖에 없죠. 발코니 전용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가치수를 재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넣고 싶은 유리의 종류 이것까지를 정하시고 하면은 일단 샤시에 대해서는 대충 중요한 거는 끝났습니다. 가격 결정하는 요소가. 그 다음에 이제 옵션 같은 경우 이제 내가 좀 더 나은 기능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샤시 대금은 말씀드린 대로 유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뭐 그냥 뭐 옵션이라고 말을 할게요. 방충망 같은 경우도 일반 알루미늄 방충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테인리스로 좀 내가 방충망을 밀고 싶다. 단가가 알루미늄보다 당연히 비싸집니다. 조금 더 가격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세 촘촘 방충망이라든지 미세 방충망 이런 걸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같은 가격으로는 이렇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기본 가격에서 요렇게 하고 싶다는 어떤 내용이 적히면 그만큼 단가가 조금씩 더 올라가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옵션들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문에 열고 닫기 쉽고 하라고 이제 이렇게 오목 손잡이가 들어가는 경우 하나하나 이제 공장에서는 그 매립을 하기 위해서 매립 손잡이를 넣기 위해서 구멍을 파는 가공비가 들어가고 요 얼마 하되지는 않았지만 가공비에다가 요 오목 손잡이가 하나 첨부가 되니까 이중창 같은 벌써 바깥에 2개 안에 2개 4개가 첨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작은 가격 변동의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토락이라고 그러죠. 닫으면 핸들식으로 해서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고 당기면은 그냥 열리게 되는 뭐 오토락이라는 어떤 요즘 이런 기능들도 많이 쓰시니까 자동 핸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어떤 명시가 되면은 A 업체, B 업체, C 업체 여러 군데 견적을 봐도 치수 정확하고 유리 종류 정확하고 샤시 종류가 명시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A, B, C 여러 군데를 견적을 넣어도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가격 비교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집이 몇 평인데 또는 우리 집 샤시 견적을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 업체든 저 업체든 견적을 내려면은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 집에 방문을 해서 그럼 그 방문하는 사람 기다려야 되고 방문한 사람이 치수를 재어 가지고 실측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격을 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온 사람 미안해서 그냥 돌려보내기도 좀 멋쩍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견적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업체들은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사시는 곳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고 번거롭지 않으시려면 샤시 종류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샤시의 색상, 샤시의 종류, 그 다음에 유리의 종류, 뭐 기본적인 이런 것들하고 기본 옵션 같은 것들을 첨부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아주 간편하게 비교 견적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뭐 이 정도로 제가 창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문의 종류는 방문이 있고 중문이 있고 현관문 같은 경우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또는 뭐 창고문 같은 경우까지 여러 가지 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방문 같은 경우는 두께가 110T, 140T, 155T, 175T, 195T, 뭐 210T, 230T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그 도화를 제작하는 회사마다 한 5mm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요것들은 왜 결정이 되느냐면은 그 공사를 해야 될 그 집의 벽체 두께가 뭐 110이라든지 이러면은 1대1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 보기가 싫으니까 물론 몰딩을 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보다 조금 양쪽으로 나오게 모양을 좀 더 돌출을 시키기 위해서 140T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이 벽체 두께에 따라서
이 T가 결정되는, 당연히 110T 얇은 프레임 틀하고 140T 프레임하고 155T하고 점점 이 자재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틀당 가격 자체가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은 가격이 얼마 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 틀당 110T, 140T 뭐 이렇게 변화가 있어도 그건 소액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이상을 넘질 않습니다. 한 단계 오를수록 뭐 그 정도만 감안하면 되니까 그건 내 집에 필요한 거니까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방문 같은 경우에 좀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방문을 만드는 브랜드 업체든지 책자가 다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그 책자 중에서 보면 아주 모양 다양하게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보급형이라는 형이 있습니다. 이 보급형이라는 도화가 디자인이 몇 종류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말이 보급형이라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급형이라니까 아주 좀 저급한 게 아닌가, 질이 나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보급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방문의 특징은 매일같이 쳐다보고 매일같이 열고 닫고 늘 접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수십 년간 이 창업을 해오면서 또 생활을 하시는 분들하고 뭐 종합적으로 보면 방문이라는 것은 그냥 무난한 것이 가장 실증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 무난한 것 중에서도 너무 밋밋하지는 않고 나름 디자인을 해서 한 것이 보급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급형이라는 결국은 저급하다는 내용이 아니고 일반 가정용이라는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일 무난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무슨 특별한 회사에 무슨 특별한 뭐 사무실이라든지 인테리어를 위해서 이 공간을 좀 특별히 이렇게 고급스러운 문 디자인을 하면 할수록 비싸지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일반 가정에는 전혀 필요치가 않습니다. 실증이 요란하고 현란할수록 방문이 실증이 빨리 납니다. 그래서 이 보급형이라는 말이 절대 저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 가정용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디자인도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보급형을 쓰시고 두께, 프레임 폭, 뭐 110T, 140T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문 같은 경우도 조금 난해하게 됐죠. 옛날에는 그냥 중문이 2개짜리로 해서 5구라고 그럽니다. 5칸 질러져 가지고 요 유리가 이렇게 들어갔던 이런 중문들을 다 쓰다가 이제 3년동이라는 것이 나왔죠. 물론 이 중문에도 유리가 뭐 이 유리는 별로 다양하게 들어갈 수준이 없습니다. 몇 가지 변화밖에 없습니다만, 이 3년동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책자를 보시면 이 유리가 그냥 5mm 그냥 단순하게 엮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것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망임유리라든지 철심이 이렇게 막 들어가는 망임유리라든지 아쿠아유리라든지, 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모양 막 이상한 건 넣어 까만 것 단조라고 그럽니다. 포맥스 단조라고 그러는데, 양쪽으로 유리를 넣고 사이에 검은 문양을 넣어서 이렇게 일반 가장 보편적인 단조 형식을 넣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뭐 수채화처럼 그림처럼 유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너무 다양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석 유리를 넣을 수도 있고, 이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유리 가격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3년동 한 틀은 얼마 딱 정해지는데, 이 유리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너무 달라지니까 우리 집 공사하는데 중문 한 틀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유리 값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가격 변화를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 업체에 다들 아니면 공사하시는 분한테도 책자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종류가 많게 나오니까 내가 어울리겠다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책자에서 선택만 하시면 가격이 결정됩니다. 중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화문도로 하는 수가 있고, 일반 주택에는 현관문 양식이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기본형에서 책자가 다 있습니다. 카탈로그가 회사마다. 그래서 뭐 십장생을 쓰는 현관문, 옛날 아주 많이 썼던 주물판을 붙여서 십장생 그림 뭐 여러 가지 항 모양이라든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옛날 그런 거에서 뭐 다르게 디자인을 많이 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집 창호공사를 하고 싶다. 몇 평이다. 이제 이게는 안 된다는 얘기죠. 원인이, 가격 변동의 원인이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샤시, 색상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창의 종류, 이중창이니 단창이니 뭐 발코니 전용이든지 이런 걸 정하시고 이 창에 유리를 내가 어떻게 넣었으면 좋겠다. 유리의 어떤 종류 같은 경우 이렇게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션, 방충망이라든지 뭐 또는 핸들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플러스 공사를 하시려면 집에 뭐 방범창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뭐 그냥 거의 고정이니까 방범창이라든지 자바라라든지 또 난간대 이런 것들은 뭐 가격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여기나 저기나 비슷비슷하니까 추가하시면 되고 당연히 드는 만큼 추가를 하시면 되고 요렇게 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 틀이야. 문이 몇 틀이 우리 집 방이 문이 몇 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께는 집마다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하고 방하고는 이 단열과 여러 가지 소음 때문에 벽체 두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큰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틀 이렇게 하시면은 가격 차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뭐 중문 같은 경우에 일반 중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3연동 중문을 할 것인지를 정하시는데 여기서 중문은 사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집의 얼굴이기 때문에 주부들이나 집에 사시는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신경 쓰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집의 개성이니까 3연동에 이왕 설치할 때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을 유리 디자인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오는 손님이나 또 누가 봐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중문이 제일 먼저 보이기 때문에 이거 선택하는 데는 시간을 조금 고민을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방화문이나 뭐 이런 거, 현관문이 이런 거는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수와 창의 종류와 여러 가지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먼저 결정을 해서 그거를 조금 적어 보시는 겁니다. 가치수를. 그래가지고 일반 업체에 뭐 문자로나 또는 뭐 전화번호를 가지고 문자로나 이렇게 견적을 의뢰하셔도 되고 또는 메일이나 여러 가지로 의뢰를 하셔도 되는데 요 가격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시공비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시공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까지 다 합치면 그래서 요거는 따로 제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종류별로 한 몇 가지를 나눠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으로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추석입니다. 추석 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술 많이 하시지 말고 건강 유념하시고 즐겁고 건강한 명절 보내시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